안녕하세요. 정스재즈의 정스입니다. 오늘은 재즈 역사상 최고의 속주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트 테이텀의 이야기입니다. 1909년 10월 13일에 태어나 1956년 11월 5일 48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테이텀은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태어났고 피아노 연주법은 어머니에게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기타 연주자였던 아버지도 기본적인 음악 이론 등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테이텀은 배운 지 몇 년 되지 않아 출중한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1925년에는 톨레도에서 나름대로 이름난 피아니스트였던 오버턴 레이니에게 서양의 고전적인 피아노 곡을 비롯한 정통적인 연주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어린 시절 백내장에 걸려 한쪽 눈을 실명했고 다른 한쪽은 시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맹인과 같은 장애 수준이었다고 해요. 많은 수술들이 그의 시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주었지만 1930년 그가 폭행을 당했을 때 일부 이점들은 되돌려져 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절대음감을 가진 테이텀은 귀를 통해 연주하는 법을 배웠고 3살 때 교회 찬송가를 고르고 라디오에서 음악을 배우고 어머니가 소유한 피아노 롤 녹음을 복사했으며 또한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그는 두 피아니스트가 만든 피아노 롤 녹음물을 복사함으로써 그가 연주하는 것을 배웠다는 널리 퍼진 소문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테이텀은 정확성도 잃지 않고 아주 빠른 주법을 개발해냈고 어렸을 때 피아노의 영향에도 매우 민감해서 조율을 자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피아노 치는 것이 그의 정신적, 신체적 기술의 가장 명백한 적용이었지만 테이텀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통계학의 백과사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이텀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고 그의 연주는 재즈 피아노 기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그의 기술적인 숙달과 창의성으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비판적인 스코냐노우는 본인의 자서전에 테이텀의 빠른 반사와 끝없는 상상력은 동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게 해준 신선한 아이디어로 즉흥 연주를 채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1927년부터는 톨레도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의 막간 음악 등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여러 재즈 클럽에서 가수들을 반주해주면서 당대의 유명한 스트라이드 피아니스트들인 제임스 B 존슨과 패츠 월러, 얼 하인스 등의 연주법을 응용한 솔로 연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에는 뉴욕에서 열린 스트라이드 피아니스트들의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티폴트와 타이거렉을 무시무시한 스피드로 즉흥 연주해 대박을 쳤고 심지어 같이 참가한 대선배들인 존슨과 월러도 테이텀의 연주에 놀라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자존감을 잃어 자신들의 연주를 하기가 난감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 제자 발표회에서 학생들이 워낙 연주를 잘하여 선생님들은 그보다 더 잘 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쩔 수 없이 아트 테이텀의 곡들을 연주하였던 게 생각나는데요. 그때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고생 많았던 게 떠오르네요. 테이텀은 경연대회의 대성공으로 같은 해 브런스윅에서 솔로 4곡을 데뷔 음반으로 내놓았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 오하이오주와 미국 중서부 등지에서 연주하다가 1937년에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유명 클럽에서 장기 계약을 맺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1938년에는 영국에서 순회 공연도 했답니다. 1940년대부터는 반주 역할에 그치던 왼손에도 오른손 못지않은 속주 역할을 부여해 거의 관연하게 버금가는 풍성한 음향을 선보이기 시작해 양손 모두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고 40년대 후반에 녹음한 음반들을 들어보면 웬만한 당대의 클래식 피아니스트들 못지않은 힘과 기교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테이텀은 솔로 활동 외에도 베이스나 기타, 드럼 주자를 대동한 그룹 활동을 병행했으며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걸쳐서는 영화에 특별 출연하거나
TV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본좌로 대우받았습니다. 이때 연주한 곡은 주로 유행가나 무드 음악이었는데 이따금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나 마스네의 엘레지 등 클래식 피아노 곡도 연주했는데 다만 재즈 아티스트였던 만큼 원곡 그대로 연주하는 법은 절대 없었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즉흥 편곡해 연주했답니다. 심지어 원곡의 화음 코드를 바꾸거나 변성화음, 대리화음 등을 곳곳에 끼워 넣어 더욱 복잡한 구조로 탈바꿈시켰고 갑작스럽게 흐름을 끊고 새로운 악보를 삽입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부터 뉴욕에서 싹트기 시작한 비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너무 속주에만 집착해 음악을 스포츠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초기의 반주자로서 일한 경력도 있고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연주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준 적도 많아서 비평 여론은 그다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년에 LP 보급으로 녹음 시간의 제한이 적어진 뒤에 남긴 녹음들 중에는 차분하게 연주한 곡들도 많았습니다. 생애 후반이었던 1953년부터는 노먼 그랜츠 음반사에서 대량의 녹음을 했고 이 녹음들은 훗날 CD 세트로 복각되어 재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트 테이텀은 과음과 가식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점차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1956년 서부 순회 공연 중 요독증 악화로 로스앤젤레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내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유해는 로스앤젤레스 로즈데일 묘지에 묻혔고 1991년에 글렌데일의 포레스트로운 묘지로 이장되었다고 해요. 생전에도 이미 신처럼 추앙받았던 인물이었고 사후에도 레코드 녹음을 통해 수많은 재즈 피아니스트들이 그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았지요.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오스카 피터슨에게서부터 비밥 피아니스트 대명사가 된 버드 파이레까지 거의 모든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연주에서 테이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운트 베이시는 테이텀을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았다고 주장할 정도였으니까요. 피아니스트들뿐 아니라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도 테이텀의 속주와 즉흥 편곡 실력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대표적으로 색스포니스트 찰리 파커와 드럼패터 디지 글래스피도 테이텀의 연주를 높이 평가하고 적용했답니다. 아트 테이텀이 신의 경지의 연주자로 추대받았기에 에피소드도 많은데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당대 본자 클래식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어느 날 뉴욕의 한 재즈 클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테이텀의 연주를 보고 놀라서 장인어른이었던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와 며칠 후 다시 클럽에 찾아갔는데 토스카니니도 테이텀의 연주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고 호로비츠가 테이텀이 연주하는 티폴트를 듣고 그 편곡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더니 테이텀은 지금 즉흥 연주였는데요 라고 해서 또 호로비츠까지 실신시켰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호로비츠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이텀이 자신의 우상인 패츠월러가 연주하던 클럽에 갔는데 월러는 테이텀을 보자마자 공연을 멈추고 나는 그저 피아노를 연주할 뿐이지만 오늘 밤에는 여기에 신이 강림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테이텀을 뻘쭘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행크 존스는 1935년에 테이텀의 연주를 라디오에서 처음 접했는데 피아니스트 3명이 같이 연주하는 줄 알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로 트리오 활동 중이던 레스폴은 테이텀의 연주를 듣고 그날 바로 상큼하게 피아노를 접었다고 해요. 행크 존스와 레스폴의 회고에 따르면 테이텀은 어떤 구린 상태의 피아노를 치더라도 최대한 아름다운 소리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건반 몇 개가 안 먹는 쉽게 말해 한 번 누르면 다시 올라오지 않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F샵, 저건 B 내추럴, D, 하면서 맥주를 몇 병 마시더니 무대에 올라가서는 안 먹는 건반키를 실시간으로 먹도록 고쳐가면서 연주를 했다고도 합니다. 지난번 음악가 오스카 피터슨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피터슨이 아직 초딩일 때 테이텀이 연주한 타이거렉 레코드를 선물로 받았고 피터슨도 그 녹음이 피아니스트 여러 명이 참가해 연주한 걸로 들렸는데
하지만 테이텀 혼자 친 것을 알게 되자 열폭하며 몇 주간 피아노 연습을 관뒀었지요. 아트 테이텀이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어느 가게에서 빠르고 복잡하게 연주하면서도 박자를 놓치지 않는 피아노 연주를 듣고 그 연주를 완벽히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 마침내 그 연주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들었던 피아노 연주는 사람이 연주한 것이 아니라 자동 피아노의 연주였다고 해요. 참고로 당시 막 시장에 출시된 상태였던 자동 피아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명 고용하는 값에 피아니스트 두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은 자동 피아노를 구입하라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주로 솔로 연주가 불가능한 복잡한 악곡이 연주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트 데이텀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인간은 노력의 한계가 무한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부터 좀 더 노력하는 음악가가 되어야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뮤지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